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과 통계 단어를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배 쌤입니다. 어,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늦은 밤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약간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길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단원 학습 점검이랑 대단원 확인 문제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대단원 학습 평가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컨디션이 너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주고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만 오늘 영상은 중단원 학습 점검까지만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사가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말하시오. 자, 전수조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수조사는 모든 조사 대상을 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요. 그죠? 자, 이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일부분의 성질을 탐구해 보는 게 표본조사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검사요. 그죠, 당연하죠. 이 하천의 수질은 뭐 하천에는 물을 다 퍼다가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일부만 샘플링을 해서 수질 조사를 할 테니까 얘는 표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공기 오염, 뭐 하천의 수질이나 공기 오염도 조사 마찬가지죠, 그렇죠?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죠. 투표 후 유권자들에 대한 출구 조사. 이걸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에서 모든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볼 거면 개표는 안 해도 돼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에는 뭐 하니까 지금 출구에서 몇몇 그런 투표장에 서 있다가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표본이 될 거예요. 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개수. 표본을 몇 개 뽑아가지고 전국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수조사가 뭔지, 표본 전수가 뭔지 우리한테 용어를 물어보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자, 모평균이 10이고 모분산이 16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뭐야? 크기가 지금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평균과 모분산이, 그죠? 지금 표본의 크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크기가 얼마짜리인 표본을 뽑더라도 모평균은 변하지가 않죠. 그대로 10 유지가 될 테고요.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분산은 모분산이 16이었다면 근데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크기만큼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모분산을 나눠준 결과값이죠.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4예요. 그러면 그 표준 점차는 루트 4 다시 얘기하면 2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지금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자, 가만 보면 지금 모집단은 평균이 m이고, 그쵸? 지금 분산은 100, 즉 10의 제곱인 형태입니다. 그죠? 자, 모집단에서 표본 25개를 추출했어요. 자, 표본을 25개 추출했다는 얘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100을 뭘로 25로 나눠준 거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렇죠? 루트를 씌우면 얘가 값이 4니까 여기 루트 씌우면 2가 되겠네요. 자, 요거 가지고 모평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 95%는 개수가 1.96이죠, 그죠? 따라서 지금 표본의 평균이 50이었으니까 50 마이너스 1.96 곱하기 표준 편차 얼마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뭐가 모평균이 50 플러스 1.96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50 마이너스 얼마죠? 요거 곱하면 3.9인가요? 그쵸? 50 플러스 3.92 즉
53.92보다는 작거나 같고 요거 빼면 8, 0, 46 이렇게 되네요. 그죠? 46.28보다는 크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에요. 주머니 속에 1, 2, 3이 적혀 있는 카드 3장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이 주머니에서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이 집단을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이 주머니에서 추출한 크기가 2인. 그러니까 크기는 2짜리 표본을 꺼낼 건데 그때 각각 복원 추출할 때 평균을 x1, 비복원 추출을 할 때를 x2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복원 추출. 자, 복원 추출을 했을 때 지금 평균을 구해볼 겁니다. 자, 평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1 두 번 뽑히면 평균이 1이고요. 그 다음에는 1이랑 2랑 뽑히면 1.5죠. 2 두 번 뽑히면 2고요. 2랑 3이 뽑히면 2.5고요. 3 두 번 뽑히면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때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1이 두 번 뽑히니까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이렇게 뽑혀야 돼요.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그러면 첫 번째도 3분의 1, 두 번째도 3분의 1이니까 얘는 9분의 1일 테고 마찬가지로 평균 3 나오는 거도 어떻게 3 두 번이니까 얘도 9분의 1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1.5가 나오는 경우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얼마죠? 1.5가 나오는 경우는 1.5 나오는 건 1, 2가 뽑혀되고 2, 1이 뽑혀돼요. 1, 2가 뽑히는 거는 처음에 1 뽑히고 3분의 1. 그런 다음에 복원 추출을 두 번째 2 뽑혀야 되니까 3분의 1에다가 처음에 2 뽑히고 그 다음에 1 뽑히는 경우 3분의 1 이렇게 해서 9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2.5가 뽑히는 거는 2, 3, 3, 2가 뽑힐 때 2.5가 평균 나오는 거니까 얘도 9분의 2예요. 합이 얼마죠? 합이 1이 나와야 되니까 2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2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죠. 2가 나오는 경우는 요거 2가 나오는 경우는 지금 1이랑 3 뽑힐 때랑 2랑 2 뽑힐 때랑 3이랑 1 뽑힐 때예요. 얘는 9분의 1의 확률이고 얘도 9분의 1의 확률이고 얘도 9분의 1의 확률이니까 여기 들어갈 값이 얼마예요? 9분의 3이 되겠죠. 다 더하면 1 맞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평균 2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누구 여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요. 그쵸? 평균이 2가 나올 확률 얼마? 9분의 3이다. 난 답을 뭐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얘는 9분의 3이 된다. 뭐 좀 더 명확하게 쓰면 확률 표본의 평균이 2가 되는 확률이 얼마? 9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비복원이죠. 비복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비복원일 때는 카드 3장이니까 뽑힐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1, 2가 뽑힐 때 한 번, 1, 3이 뽑힐 때, 그리고 2, 3이 뽑힐 때요. 정확하게 다 따져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게요. 1, 2, 2, 1. 얘는 평균이 1.5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 3, 3, 1. 얘는 평균이 2죠. 그리고 2, 3, 3, 2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얘는 평균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는 얘는 평균이 1.5가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2.5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나올 수 있는 거 1.5, 2, 2.5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6가지 중에서 1.5가 나오는 경우는 2가지 있으니까 얘는 6분의 2,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합이 1 이렇게 되겠죠. 확률 뭐가 표본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 확률. 그죠? 뭐 구라고 했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2가 될 확률을 구라고 했으니까 그때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 되네요. 뭐 얘도 약분을 굳이 하면 왼쪽에 있던 것도 얘도 약분하면
3분의 1로 서로 같은 값이 나오긴 하네요. 그죠? 하지만 과정이 다르고 각각의 확률이 또 다른 거예요. 둘이 3분의 1이 나온 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둘 사이에 뭔가 일련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연으로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문제는 문제의 뉘앙스를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문제 1, 2, 3, 4, 5가 각각 적힌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로 공 4개를 꺼낼 겁니다. 그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 이건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을 x 바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 얘를 어떤 확률면수 x를 공 한 개 꺼낼 때 생각해보죠. 공 1개 선택했을 때 나오는 숫자 이걸 생각해보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x가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 4, 5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모든 확률이 얼마죠? 그죠? 얘는 또 같은 확률로 나오니까 얘도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즉 합이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얘의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1이랑 5분의 1 곱하고 2랑 5분의 1 곱하고 다 곱해보면 결국 모든 확률 똑같으니까 제일 가운데 값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 3. 그러니까 난 이거 뭐 계산을 해보나 마나 3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얘의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도 있지만 편차 제곱을 생각할 수도 있죠. 편차 제곱. 자,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5분의 1로 곱해서 그죠? 4, 1, 0, 1,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 얼마?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스킬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금 보세요. 4개를 꺼내서 표본의 평균을 낼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x 바를 뭐라고 줄 거냐면 공 4개의 복원 추출 이때의 표본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뭐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전체의 모분산을 어떻게 뽑은 표본의 개수로 표본의 크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얘가 2분의 1이네요.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가만 보면 요건 여기서 유래할 수 있겠죠. 뭐에서 유래할 수 있냐면 당연히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난 지금 누구도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대입해 보면 얘는 내가 구할 값 표본 평균의 제곱에서 표본 평균의 제곱 얼마? 9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에서 9를 이항한 거 2분의 얼마? 19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고 모분산이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에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모분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모분산이 4예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요? 그러면 표준 편차 구하기 전에 얘의 분산은요? 분산 어떻게 돼요? 모분산을 뭐로 나누는 겁니까?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표준 편차는요? 이 모분산을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양의 제곱근요. 그렇죠. 결국 얘가 뭐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0.01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 루트 풀어주면 2분의 루트 n이 0.01, 그죠? 양변에다가 100 곱하면 100 곱하고 n 곱하면 200보다 뭐가 루트 n이 크면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n은 양변 제곱할게요. 200의 제곱 400, 00보다 n이 크면 되겠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아, 이하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하 최소값 얼마? n의 최소값 4만이 되겠죠. 4만. 자, 지금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답니다. 가보니까 110의 제곱을 따라가요. 여기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자, 그놈의 표현 평균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똑같이 모평균 갖고, 그렇죠? n개 뽑았으니까 요렇게를 따라가겠죠. 자, 따라서 확률을 구했는데 98보다 누가 x파가 크고 102보다는 작은 확률이 0.9544랍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 해볼까요? 표준 정규 분포화 해보면 98 마이너스 100분의 표준 편차 얼마예요? 10분의 루트 n 그리고 102 마이너스 100분의 루트 n분의 10 요게 0.9544라는 거네요. 자, 가보니까 0.9544 그러니까 지금 정규분포표를 그려보면 표준 정규분포가 됐어요. 그렇죠? 자, 얼마의 값이 있는데요. 그죠? 얘가 98 마이너스 100분의 100을 뭘로? 루트 n분의 10을 하는 거고 얘는 102 마이너스 100을 n분의 10을 하는 건데 여기의 넓이가 여기가 0.9544라는 겁니다. 자, 얘를 표준 정규 분포에서 찾으면 여기 값이 얘가 2여야 돼요.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자, 우리는 n 찾는 거니까 이쪽 버전 요거를 찾아볼게요. 자, 다시 쓰면 요 위에 쓰겠습니다. 자리 없어서 102 마이너스 100을 뭘로? 루트 n분의 10을 하는 거 이게 2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2 곱하면 자, 뭐가 여기 있는 부분 분자가 2니까 그죠? 2는 2배의 루트 n분의 10 2 약분되고 양변에 n 곱하면 루트 n이 10 따라서 n 얼마예요? n은 10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정규분포 지금 다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시그마가 2일 때와 4일 때 각각의 확률을 다음과 같이 요 범위 내에서 그쵸? 요 확률을 각각 P1, P2라고 합시다. 이때 P1 더하기 P2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는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확률을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면 Z는 뭐보다 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자, 이 값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누냐면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어. 그쵸?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는데 여기서의 표본의 크기가 뭐냐면 n개니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나눌 거예요. 그쵸? 자, 이때 괄호 풀면 m 마이너스 m 없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루트 n 사라져서 사실상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시그마 분의 2보다 큰 거
찾는 거예요. 자, 이때 시그마가 2면 자, P1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P1은 지금 시그마가 2일 때를 원하는 거니까 확률 뭐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 P2는요. 자, 시그마가 얼마일 때? 시그마가 4일 때. 즉 0.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P1 플러스 P2의 경우는 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확률 표준 정규 분포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플러스 표준 정규 분포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묻는 거와 같죠. 그렇죠? 따라서 답을 계산해 보면 얘는 0.4672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과 제주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한 명의 수화물 평균 무게는 14kg이고 표준 편차가 2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화물 무게가 수화물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얼마? 14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2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지금 이미 추출을 할 건데 몇 명? 4명의 승객을 이미 추출을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그때의 평균도 뭘 따라갈 거고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고 모평균이랑 같고 분산은 얼마로? 분산은 지금 표본의 크기로 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평균이 14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네요. 그죠? 여기 보면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1인 경우죠. 따라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확률 x바가 16 이상인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에서 평균 14를 빼고 표준 편차 1로 나누면 뭐보다 큰 거 지금 표준 정규 분포가 2보다 큰 걸 찾고 있습니다. 2보다 큰 값을 따져보면 얘는 0.0228 거의 값을 뭐 외우겠죠. 그쵸?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모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어요? 모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어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여기서 몇 명 뽑았습니까? 100명 뽑았어요. 100명. 자, 그랬을 때 평균이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추출한 애들의 평균이 175라는 거예요. 이 학교 학생들의 평균을 추정할 건데 신뢰도 95%를 추정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평균은 어느 사이에 있을 거냐면 지금 우리가 추출해가지고 뽑아낸 애들의 평균 175에서 그렇죠? 17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 95에 대한 지금 계수가 얼마예요? 1점 얼마죠? 96인가요? 96 1.96 곱하기 표준 편차가 5였는데 몇 명 뽑았다고 했습니까? 100명 뽑았다고 했으니까 루트 10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 그죠? 이때 확률이 얼마다? 0.9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얼마죠? 지금 루트 100이면은 10이고요.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에요. 그쵸?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입니다. 그쵸? 1.96에 2분의 1 하면 얼마예요? 0.98. 0.98이네요. 따라서 175 마이너스 0.98보다 평균이 클 가능성이 있고 175 플러스 0.98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얼마다? 95%의 확률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쪽은 금방 계산이 되죠. 175.9 왜 95라고 썼어요? 98이죠? 98 그리고 평균 빼면은 2, 0, 174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0.95다. 자, 해석하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은 몰라도 모평균이 지금 어디에 174.02와 175.98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95% 정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내도 99%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원래는 지금 모평균이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 모평균이 지금 내가 이미 추출한 애들의 평균을 낸 거, 뭐 스몰 x 바로부터 99%라고 했으면 플러스 99%에 대한 개수가 얼마였습니까? 표준 정규분포표에서의 그 개수의 값은 2.58이죠? 2.58이고 여기다 표준편차 곱해야 되는데 그죠? 표준편차가 원래 모집단은 1이었는데 거기서 표본을 400개 뽑았으니까 표준편차는 1을 뭘로? 루트 400으로 나눈 거.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죠. 2.58 곱하기 루트 400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때의 확률이 얼마라고요? 0.99라고요.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작은 값과 요 큰 값의 차이가 얼마냐는 거예요. 큰 쪽에서 작은 거를 빼면 x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2배에 2.58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추출한 애들의 표준 편차 아까 얘기했죠. 루트 400으로 나눈 값이에요. 모 표준 펜타를요. 그렇죠? 요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400은 20분의 1. 자, 20이 요렇게 약분돼서 10분의 1을 되니까 0.258. 그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0.258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했던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길이를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길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주어지고 이때 표본을 몇 개를 뽑아야지만 그 길이보다 짧아질 수 있겠냐라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 바로 구하겠습니다. 2 곱하기 실내도가 95니까요. 여기에 개수는요. 1.96 맞죠? 1.96에다가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가 4예요. 그쵸? 4를 뭘로? 내가 이미 추출한 표본의 개수 나눈 거. 요게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쵸? 이 값이 뭐보다 작은 걸 구하라고 했냐면 1 미만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양변에 n 루트 n 곱하면 여기가 루트 이렇게 될 테고요. 그렇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2랑 4랑 곱하면 8. 1.96 곱하기 8이랑 같네요. 6, 8, 48, 8, 9, 72, 1, 8은 8. 그러니까 15.68보다 루트 n이 큰 거를 구하고 있어요. 잠시만 계산기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쓰면 얘가 지금 145.8624가 되고요. 양변 제곱했을 때요. 그렇죠? 이렇게 돼 가지고 n의 값은 최소 n의 값은 얼마? 246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계산기 문제예요. 그죠? 자, 13번을 보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모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했어요. 분산 3의 제곱이죠. 그렇죠? 여기서 크기가 n인 n개 추출했습니다. n개 추출을 딱 해내면 그때의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하죠. x바가 있을 테고요.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마찬가지로 모평균 그대로 갈 테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분산은 n개 추출했으니까 지금 분산을 뭘로? n으로 나눈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겠네요.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표본 평균 x바 그쵸? 얘와 모평균의 차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썼어요. 그쵸? 이 차가 얼마 이하인 거
0.5 이하인 확률이 얼마? 99 이상.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0.99 이상. 요걸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얘가 뭐냐 얘기하냐면 절대값 좀 풀게요. 그러면 0.5보다는 크고 x바 마이너스 m이 그리고 0.5보다는 작고 이 확률이 0.99.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려면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니까 여기다가 표준 편차만 나누면 되네요. 그죠? 표준 편차 얼마죠? 루트 n분의 3입니다. 여기도 루트 n분의 3, 여기도 루트 n분의 3 이렇게 나누면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번분수 계산하면요. 0.5가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 번분수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루트 n보다 표본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가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6분의 루트 n 얘가 확률이 0.99보다 큰 거. 요거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표준 정규분포니까 지금 평균이 0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서 얼마의 값이 있어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 6분의 루트 n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 얘가 0.99. 그러려면 개수 얘가 얼마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99%를 뭘로 하라고 문제에 써 있냐면 2.58로 써 있어요, 그렇죠? 얘가 2.58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가 뭐냐면 0.99%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가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커야 되는 거네요. 다시 쓰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2.58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6분의 루트 n이. 됐나요? 양변에 6 곱하면 6, 8, 48, 6, 5, 30, 2, 6, 12니까 15.48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루트 n이. 또 너무 크니까 잠깐 계산 좀 잠깐 쓰겠습니다. 네. 15.48을 제곱하면요. 239.6304 네요. 이렇게 n이. 그러면 n의 최소값 얼마예요? 얘를 넘는 최소 자연수니까 n은 240이 되는 거죠. 자, 14번 보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이 모평균 20. 그러니까 지금 뭐 배터리의 양을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모평균이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20이고 그리고 모 표준 편차가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지금 4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4개 추출. 그래가지고 걔의 평균을 내보면 4개의 평균을 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갈 테고요. 그렇죠? 분산은 4분의 1 얘를 따라가겠죠. 자, 근데 평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제 4개를 뽑은 애들 그 뽑은 애들의 총합이 86시간 이상이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보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4개의 수명의 총합이 86시간 이상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는 요거의 평균 4개 뽑아갖고 다 더한 게 86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거의 평균 x바가 뭐 이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86을 4로 나눈 거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21.5네요. 그죠? 결국 이게 뭘 구하는 거예요? 확률 구하는 거예요. 뭐 표본의 평균이 뭐 이상인 거 21.5 이상인 거 구하는 거네요. 근데 뭐 이거 괜히 이게 길게 4개의 수명의 총합이 86 이상이라고 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요? 21.5에서 빼줘. 얼마?
평균 20.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분산이 4분의 1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4분의 1, 2분의 1, 0.5, 0.5. 요 확률 구하는 거죠. 따라서 21.5에서 20 빼면 1.5를 0.5로 나눈 거니까 얘는 뭐 이상? 3 이상이 되겠네요. 그쵸? 3 이상이니까 표준 전기분포표에서 찾으면 요렇게 돼 있는데 3 이상 여기를 묻는 거죠. 그쵸? 따라서 0.5에서 0부터 3까지를 빼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0부터 3까지 얼마인지 찾아봐야 돼요. 0.4987이네요. 그래서 빼면 3, 1, 0, 0, 0.001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 보면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국어 과목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65점이었는데 그죠? 전체 학생의 국어 과목의 점수는 모 표준 편차가 10. 모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거예요? 인 정규 불단한다고 했어요. 모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여기서 지금 100명 추출하면 추출하면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표준 편차가 10을 루트 배로 나눈 값이죠. 그렇죠? 1이죠. 1. 지금 얘는 표준 편차 1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실내도 몇 퍼센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이 나왔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지금 4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76에서 3분의 4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에 그렇죠? 적당한 지금 표준 전기분포표에서의 뭔가의 이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있는 뭐 주어진 값들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곱하기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아까 구한 얼마? 1 여기 있죠. 그렇죠? 1을 곱한 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여기 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 얼마? 여기 2가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 2. 그죠? 자, 그때의 확률은 얼마라는 거예요? 0.48이라는 얘기는 지금 그래프 좀 이상하네요. 0.48이라는 거는 지금 이 마이너스 2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절반 여기 절반이 0.48이니까 전체 확률 얼마? 얘는 0.9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즉 우리는 신뢰도 몇 퍼센트짜리로 96%짜리로 추정을 한 결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신뢰도를 알파로 썼으니까요. 그렇죠? 알파는 96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우리 책에 있는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중단한 학습 점검을 함께 풀어봤는데 내용이 뭐 그닥 막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들. 그쵸? 수업 시간에 풀었던 내용보다는 좀 심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고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아마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건강 잃지 않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